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에서 5.0, 그러니까 뭐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어떨까요? 뭐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또는 정부가 기대를 하는 연착륙에 관해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이 미국 금리가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지금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연준의 그 이 목소리도 좀 바뀌었잖아요. 계속 상승 기조에서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부동산 영향이 있을 거로 보고, 하지만 또 이 연준에서 그 베이비 스텝을 밟은 이유가 또 있잖아요. 자국민의 또 은행의 또 문제건도 있었고, 또 앞으로 또 오늘도 머스크가 얘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건 또 쉽지 않을 거로 봐서, 국내도 해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보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이 연착륙에 대한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규제 같은 건 계속 풀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DSR가 몇 가지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이 금리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그 일부 지역에서는 또 어느 정도 집값이 약 바닥을 다져진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내년부터는 조금 다시 활기 더 찾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미국 연준 금리는 어쨌든 이 아까 했던 이 전세 가격이라든가 모든 부동산 영향에 미치는 만큼 좀 더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미국 베이비 스텝 밟았기 때문에 뭐 앞에 그 정 기자님 말씀 주신 거 외적으로도 이제 또 관심 갖는 게 금리, 우리나라 금리 또 따라 올릴 거냐, 뭐 그것도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교수님이 전망하시는 부분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금리 예상 뭐 말씀 주시고, 만약에 올리게 됐을 때 시나리오 좀 설명을 주셔도 좋고, 또 만약에 동결로 갔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들 정리해 주시면서 이제 집값 얘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5.0이고요. 기준금리가. 우리가 3.5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출 받는 금리는 한 7, 8% 정도 되는데요. 저는 동결할 걸로 봅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상장 기업의 한 30%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제 날짜로 이제 감사보고서를 안 낸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이 한 2,300개 정도 있거든요. 40개가 감사보고서를 안 냈다 그래요. 감사보고서를 안 내게 되면 40개가 관리 종목으로 가고 부도 처리가 됩니다. 이 정도로 약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2%가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과거에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계속 따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외환 위기가 한 5개 나라가 이미 나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12번째 외환 위기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신흥국이나 저개발 국가가 이미 파산을 했고, 지금 터키의 기준금리는 한 13% 정도 됩니다.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외국인들의 자금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5입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면 5% 이자를 주지만 한국은 지금 3.5%밖에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 연말까지 5.5까지 올린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따라 올려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 4월 달에는 저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워낙에 우리나라 가계가 어렵고 또 기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방지하려다가 이제 국내 금융위기가 오겠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지금 따라 올리지 않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을 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목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이 올라도 안 되지만 내리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생애 최초 분양자에게는 집값의 90%를 대출해 줬기 때문에, 집이 지금 현재 20% 내렸는데 더 이상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은행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관련 규제를 다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렇게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부동산 하락이 좀 이어지겠지만 그 속도는 많이 저하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집이 있는 분과 없는 분들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50%는 내 집을 마련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꾸준하게 청약통장을 넣어라. 지금 정부가 신혼부부라든지 특별분양에 대해서는 계속 특별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수서 지역에
포함해서 정부가 반값 아파트나 관련된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고 있고, 이렇게 꾸준하게 집이 공급을 하지 않으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짓는데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이 공급 탄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정부가 꾸준하게 임대 아파트나 공급을 하지 못하면 집값의 폭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꾸준한 공급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집값은 소폭 내리겠지만 내 집을 마련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남들이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 둔촌 주공이 재건축한 게 13억이 평당 분양가였거든요. 한 32평 기준으로 13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저한테 날라온 문자는 보니까 17억 5천만 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4억 정도 가격을 올린 겁니다. 결론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하고 투매를 할 때가 바로 집을 사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집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에도 아주 좋은 기회다. 집이 없으신 분들은 아파트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집을 분양을 받게 되면 집값의 20% 계약금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중도금은 전액 대출을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일시에 분양을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 분양을 받는 것은 한 2년 정도 나누어서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자금 부담도 없고 내 집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다. 또 잔금을 낼 때는 내가 집이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집을 전세 주면 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없어졌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청약 시장이다. 적극 활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